현대사회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남성들이죠. 겉보기엔 당당해 보이고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남성들이 사실은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현상의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남성들이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어려워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사회적 압력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진심 어린 유대감과 편안한 관계, 동료 의식과 깊은 연대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성들 말이죠. 이런 분들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하지만 더욱 암울하고 일반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남성들에게 진정한 우정이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개인적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성이라면 최소한 5명에서 8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겁니다. 진짜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짜 의미 있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 뿌리는 더 거대한 사회적 힘에서 찾을 수 있죠. 바로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진정한 우정 사이의 모순입니다. 남성이 고독감을 느끼는 건 개인의 특별한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사이의 근본적 충돌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회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강함과 완벽함은 진정한 관계 형성에 필요한 취약함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입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우정의 토대는 서로의 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몇 점을 기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 비행기 엔진의 작동 원리가 어떤지, SP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주제들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분명 의미가 있죠. 피카소의 후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고전적 요소들이나 플라톤의 법률편에서 다루는 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지적인 교감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초기 르네상스 사상에 미친 플라티나의 영향력 같은 복잡한 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정이라는 건 절망감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허함을 달래줄 영양분을 서로에게 공급하는 관계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미칠 것 같아, 또는 내 연인이 정말 싫어져, 또는 너무 무서워, 또는 제발 도와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남자가 친구에게 동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인정하거나 더 이상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없다고 털어놓거나 멈추지 않는 불안감에 대해 고백할 때 진정한 우정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체면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는 제대로 된 우정이 생겨날 수 없어요. 이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슬프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부드럽고 복잡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까지 말이죠. 이런 자기 수용이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남성에게 남자다운 것이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확실하고 튼튼하며 흔들리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활력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버려졌거나 해고당했거나 모욕을 받았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했던 거죠. 절대 발기부전을 겪지 않는 것이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며,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절대 가장 두렵고 혐오스러운 것들 중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울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눈물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사내가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날 때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첫사랑이 끝났을 때도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정말 남성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감정적 성장을 가로막고 타인과의 깊은 유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이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와 품위를 가지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지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연히 남자들은 종종 가까워지는 방법을 모릅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실상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같은 성별의 다른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남성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상황은 경쟁적이거나 과제 중심적입니다. 회사에서의 회의, 스포츠 경기, 게임, 술자리에서의 자랑 등 대부분이 깊은 감정적 교류와는 거리가 멀죠. 우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대화용 카드 세트를 디자인해서 남자들에게 배포하고 그들이 술집이나 바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는 농담 같지만 진지한 제안입니다. 그 카드에는 축구장과 골프장이 인쇄되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거의 할 수 없었던 종류의 질문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들 말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나요?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언제 가장 불안감을 느끼나요? 무엇이 당신을 낙담시키나요? 무엇 때문에 용서받고 싶나요? 당신 안의 어린 소녀는 무엇을 원하나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강력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런 카드가 본질적으로 바보 같고 불필요하다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그것이 소수의 남자들이라도 경계심을 늦추고 더 복잡한 현실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예술과 문학의 역사를 통해 보면 남자들이 가장 큰 공감 능력과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셰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모두 깊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비극적인 건 남자들이 이런 감정들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드물다는 점입니다. 동료 남성들의 눈에 아이처럼 보이거나 여성적으로 보일까 두려워해서 평생을 감옥 안에 가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들이 결코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환상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 비극이자 사회적 손실입니다. 현대 연구들은 남성들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 발병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감과 정서적 지원망의 부족이 이런 비극적 결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을 어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도록 사회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연결되고 이해받고 지지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욕구입니다. 남성성의 전통적 정의를 제고하고 감정적 취약성을 강함의 표시로 인식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울음도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직장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남성 동료들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소그룹 모임 같은 제도적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남성 캐릭터들을 더 복합적이고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강하면서도 취약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현실적인 남성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감정 표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슬플 때는 우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결국 남성들의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취약함 사이에 모순이 만들어낸 결과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기본적 욕구를 인정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